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난간을 꼭 잡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느끼신 적은요? 혹시 장 보러 갔을 때 예전만큼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해서 당황스러우셨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근육 감소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힘이 없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육 지키는 단백질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방법들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다시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희망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움직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 부엌에서 물컵을 선반에서 내리는 일,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한쪽 다리로 서는 순간들. 이런 일상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조금씩 버거워진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근육은 참 신기한 조직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과 같아서 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점점 잔고가 줄어들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70대가 되면 무려 3%까지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근육량이 30% 줄어들면 실제 힘은 그보다 훨씬 크게 때로는 50% 이상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싶으신 거예요. 제가 만난 박미선 님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2세이신 박미선 님은 평생 제단사로 일하시며 늘 바쁘게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바지가 자꾸 헐렁해지는 게 신경 쓰이셨고 시장에 갈 때 계단을 오르면서 중간에 꼭 한 번은 쉬어야 했거든요. 예전에는 한 번에 쭉 올라가셨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도 조금만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무거운 김치통을 냉장고에서 꺼낼 때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야 했다고 하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겨우 15kg 정도 되는 5살 손자인데 예전처럼 쉽게 안아 올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셨다고 해요. 박미선님은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싶어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질병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근육량이 줄어든 것 같으니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해보라고요. 처음엔 근육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셨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이 줄어든다니요. 알고 보니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비슷하지만 실제 힘을 내는 근육은 점점 적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셨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예전만큼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육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는 조직이거든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단백질을 꾸준히 제대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움직여도 근육은 채워지지 않거든요. 마치 벽돌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의자에서 10초 안에 5번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힘들다면 단백질 식단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여준답니다. 근육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힘이 붙는 것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까지 되돌아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조남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이신 조남주님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운전할 때는 별로 몸을 쓸 일이 없다 보니 은퇴 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실감하셨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외출할 때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끝나기 전에 건너는 게 점점 어려워지셨거든요. 예전에는 여유롭게 건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뛰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출을 피하게 되고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부인께서 걱정이 되셔서 함께 동네 보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거기서 간단한 체력 측정을 해봤는데 또래에 비해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보행 속도가 느려진 거였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 상담을 해주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조남주님은 평소에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셨거든요. 나이 들면 담백한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몸에서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줘야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조남주님은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타서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구워서 드시고 저녁에는 북어국이나 달걀국을 꼭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몇 끼 단백질을 챙기는 게 귀찮기도 하고 소화가 걱정되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2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예전처럼 여유가 생겼고 심지어 중간에 멈춰서 뒤돌아봐도 될 정도가 됐다고 하세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외출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습관도 생기셨어요. 가장 기뻤던 건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놀아줘도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1시간 넘게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괜찮다고 하세요. 조남주님 표현으로는 마치 10년이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정말 단백질 덕분이에요. 충분한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활동량이 늘고 외출이 많아지면서 다시 활력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거든요. 움직임이 늘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고 그러면 또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혹시 요즘 외출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조남주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반드시 단백질을 25g 이상 챙긴다고 약속해 보세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조금 또는 고등어 한 토막 아니면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해요. 작은 약속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비상금고라고 할 수 있어요. 단백질과 포도당을 저장해 두었다가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은 후 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 꺼내 쓰는 소중한 저축통 같은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근육이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걸 모르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나 소화가 안 될 때 몸은 자동으로 근육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가져다 쓰며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면 체중이 줄고 몸이 좀 더 야위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금고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대에 비해 70대는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근육이 30% 줄면 실제 힘은 그보다 훨씬 크게 때로는 5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정자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6세이신 이정자님은 동네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평생 책을 좋아하셔서 은퇴 후에도 취미로 작은 헌책방을 차리신 거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책방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책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책 20권 정도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권만 들어도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더 심각했던 건 장 보러 갈 때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5분만 걸어도 팔이 아프고 집에 와서는 한참 쉬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을 볼 때도 한 번에 많이 사지 못하고 자주 나가야 했는데 그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이정자님이 가장 속상해하셨던 건 손님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무거운 책을 선반 위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책상자를 나르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예 책방 문을 닫을까도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영양사이셨는데 이정자님 모습을 보시더니 혹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이정자님은 나이가 들면 소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밥도 조금씩만 드시고 고기나 생선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셨거든요. 영양사분이 설명해 주시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정자님은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계란찜이나 생선구이를 꼭 챙기시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비지찌개를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요거트를 드셨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책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3달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책상자를 나를 때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훨씬 수월해졌고 장 보러 갈 때도 시장에서 30분 이상 걸어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저녁에 독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지금은 책방 운영이 다시 즐거워지셨어요. 무거운 책도 혼자서 정리할 수 있고 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정자님 말씀으로는 마치 근육이라는 저축통에 다시 돈을 넣기 시작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근육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을 꾸준히 관리하고 보충해 나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근육 저축을 시작해보세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꼭 하나씩은 넣으시고 소화가 잘 되도록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해보세요. 북어국, 두부된장국, 계란찜, 고등어구이, 요거트 중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올리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비싼 소고기나 수입 연어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리 집 냉장고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도 훌륭한 단백질 보물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5가지 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은 북어채입니다. 북어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80g 이상 들어있거든요. 특히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먹자마자 근육 만들기에 바로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나트륨 조절만 잘하면 매일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예요.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이라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균들과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K도 함께 들어있어요.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요거트에 타서 드시거나 국에 풀어서 드시면 훨씬 먹기 쉬워져요. 세 번째 보물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 꾸덕꾸덕한 식감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고 여기에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넣으면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이에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철분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밥을 지을 때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소화도 일반 콩보다 훨씬 잘 되는 편이라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보물은 고등어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뇌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갖춘 완벽한 생선이에요.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거나 심지어 통조림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김도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김도윤님은 평생 전기기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셔서 체력에는 자신이 있으셨는데 은퇴 후 2년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어요. 김도윤님이 가장 고민이었던 건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한데 건강을 위해서 비싼 소고기나 수입 연어를 자주 사 먹기는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면서도 자주 거르게 되셨던 거죠. 하루는 부인께서 시장에서 북어를 사오셔서 국을 끓여주셨는데 이게 단백질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북어 100g에 단백질이 80g 이상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소고기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그때부터 김도윤님 부부는 단백질 보물찾기를 시작하셨어요. 북어포를 사서 국물을 우려내고 청국장 가루를 사서 찌개에 넣기도 하고 그릭 요거트는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렌틸콩은 밥 지을 때 넣고 고등어는 일주일에 2~3번씩 구워서 드셨죠?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를 사 먹던 비용으로 이 5가지 단백질 보물들을 모두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다양하게, 더 자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김도윤님이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웠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도 전혀 힘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수리 작업을 할 때도 예전처럼 힘이 생겼다고 하세요. 2달째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가시고 평일에는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하세요. 지금은 김도윤님 집 냉장고에 이 5가지 단백질 보물들이 항상 하나씩은 들어있어요. 북어포,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통조림이나 생고등어까지. 그리고 이것들을 돌려가며 먹으니까 질리지도 않고 영양의 균형도 잘 맞는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마트에 가실 때 이 5가지 보물들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쉬운데 영양가는 어떤 비싼 식품 못지않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이들 중 하나가 항상 있다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걱정은 절반 이상 해결된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비싼 음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죠. 먼저 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0kg 정도 체중이라면 한 끼에 약 25g에서 3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3g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타이밍이에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실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윤혜성님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74세이신 윤혜성님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면서 체력도 함께 떨어지셨어요. 윤혜성님의 가장 큰 문제는 점심 식사였어요. 혼자 계실 때가 많다 보니 점심을 대충 빵 한 2개와 커피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오후 2시쯤부터 기력이 뚝 떨어져서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까지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됐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활동량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오후에도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는데 점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느 날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영양사와 상담하면서 윤혜성님은 자신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특히 점심을 탄수화물로만 때우는 것과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게 큰 문제였어요. 영양사가 제안한 식단 개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은 요거트볼을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을 챙기시고 저녁에는 북어 달걀국과 렌틸콩을 넣은 반찬을 드시는 거였어요. 특히 점심 식사 개선이 핵심이었어요. 빵과 커피 대신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 25g 이상을 꼭 챙기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15분 정도 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식단을 바꾸는 게 좀 번거로웠어요. 특히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게 귀찮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3일째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어요. 오후 시간에도 활기가 있고 저녁 식사 준비할 때도 훨씬 덜 피곤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다시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 근처 아파트 계단을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윤혜성 님이 가장 신기해하신 건 식단만 바꿨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별다른 운동을 추가로 하지 않았는데도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지금 윤혜성 님은 이런 식습관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계세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끼니에 단백질을 25g 이상 챙기고 특히 점심 후에는 반드시 15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패턴이 자연스러워져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윤혜성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몇 끼 단백질 25g씩만 꾸준히 챙기고 식후에 조금씩만 움직여도 충분해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달라져 보세요. 단백질이 주인공인 한 끼 식사를 만들고 식사 후에는 집 안에서라도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단순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육을 지키고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박미선님, 조남주님, 이정자님, 김도윤님, 윤혜성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세요.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삶을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 전체가 바뀌었거든요. 근육은 우리의 일상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인생 자산입니다. 은행 통장의 잔고를 관리하듯이 근육이라는 통장도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해요. 오늘부터라도 몇 끼 단백질 25g씩 북어국이든 고등어구이든 두부찌개든 그릭 요거트든 뭐든 좋으니까 꾸준히 챙겨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단백질이 주인공인 식사를 해보시고 내일은 아침에도 요거트 한 컵을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작은 불편함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거운 걸 들기가 어려워진 것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는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한 달 후, 세 달 후,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어제보다 더 힘차고 내일이 더 건강한 삶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